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주혁입니다. 네, 영화당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특별한 한국 영화 두 편 네. 준비했고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작들이 드문데 네. 그중에서 좀 보석처럼 빛나는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당명으로 저희 약간 스포일링을 했었었는데 네네. 오늘은 제가 이 옷을 한번 스포일러를 남발해 보았습니다. 무슨 옷인데요?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이 옷이 어떤 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가 이 옷의 저지에 이미 담겨 있다. 옷이 스포일러다? 네. 네네. 미리 말씀드리면 뭐 네. 잘 모르시니까 네네. 뉴욕 양키즈의 저지 약간 닮아서 제가 이 옷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세로 스트라이프가 되게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오늘 두 편의 영화 중에 야구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야구에 대한 헌정을 하기 위해서 네. 뉴욕 양키즈의 저지를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아, 그럼 전 또 프랑스 타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뭔가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것 같은. 네, 약간 프렌치 스타일이세요. 약간 와인 색깔하고 비슷하네요. 네. 프랑스 하면 와인 아니겠습니까? 또 와인 잘하시니까. 네. 자, 야구소녀하고 프랑스 여자 이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경강부회로 막 갖다 끼워 맞추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두 편의 영화는 이제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인물이 경계선상에 올려 있는 거기서 이렇게 뭔가 방황하지만 제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인물들에 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아마 경계선 사람을 다루겠지만 네. 대학을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인 어떤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에 있다면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나라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 사람은 시기적으로 그렇죠. 경계선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공간적으로 경계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중혁 작가를 대우해 드리는 측면에서 네. 옷까지 이렇게 맞춰 입고 오셨으니까 네. 야구소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뭐 사인하신 거예요? 네. 주순이가 지금 130 초반 정도 던지는데 여자 중에서 그렇게 던지는 선수 전 세계도 몇 명 안 될걸? 스트라이크 맞죠? 최고 구속 134km의 투수. 어린 시절부터 천재 야구소녀로 주목받으면서 고교 야구팀의 유일한 여성 선수로 성장한 주수인. 요즘은 여자 야구도 많이 활성화됐고 국제 대회도 많이 열려. 주순이 궁금한 거 없어? 저는 프로팀에서 선수 선발하는 거 거기에 참가해 보려고요. 그녀의 유일한 꿈은 졸업 후 프로팀에 입단해서 계속 야구를 하는 것인데요. 트라이아웃은 언제부터 해요? 저희가 서류로 1차 선별을 하는 거라서요. 뭐 오는 사람 다 받을 수도 없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인에겐 늘 제대로 된 평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 같은 애는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이었죠.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엄마에겐 맹목적으로만 보이는 딸의 꿈이 늘 탐탁치 않습니다. 빨리! 비켜! 내 글러브 이러 못 쓴단 말이야! 너도 네 아빠처럼 네 맘대로 살 거면 지금 당장 나가. 항상 부딪히기만 하는 모녀. 포기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야구를 포기하라는 말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야구부의 새로운 야구 코치 진태가 부임합니다. 근데 여자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야구부에 왔어? 프로 선수라도 되게? 내가 너 여자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거 같아? 그게 아니라 넌 실력이 없는 거야. 그 역시 남다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수인에게 냉랭하긴 마찬가지.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 하지만 야구를 향한 수인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을 확인하고 난 뒤 그녀를 돕기 시작하죠. 너 장점이 뭐냐? 덩치 크고 힘센 선수들 사이에서 결코 밀리지 않을 수인의 경쟁력은 바로 볼 회전력. 네가 공을 빠르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던진 공을 타자가 못 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녀는 진태의 도움으로 속도가 아닌 영리한 변화구로 새로운 능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프로를 향한 그녀의 꿈은 결코 꺾이지 않죠. 야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 세상의 벽을 깨부수며 당당히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수인의 이야기. 야구소녀. 네, 야구소녀는 이제 제목이 사실상 이 캐릭터의 어떤 특색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 특히 예를 들어서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은 여자 리그와 남자 리그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프로야구는 한국 남자 프로야구 리그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구라는 경기가 갖고 있는 특성 속에서 소녀라는 말을 붙여버리는데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하고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신선하게도 들리는 그런 제목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뭐 그간에 이런 스타일의 제목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스윙 걸스라든지 어떤 한 특정한 네. 스포츠 장르나 워터보이스. 그렇죠. 그런 식의 특정한 스포츠 종목을 가지고 와서 뒤에 뭐 보이나 걸이나 이런 걸 붙임으로써 협소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 선택 같은 것인데 어쩌면 야구 소녀 역시 그런 스타일을 지향하는 듯해 보이는 네. 관객들을 좀 끌어들이려는 아주 작전 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제 최윤태 감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가 첫 번째 영화인데 보고 나서 이제 굉장히 놀란 건 전혀 데뷔작 같지가 않아요. 네. 영화가 화술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씬과 씬 사이에 이렇게 막 건너뛰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이 정말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단단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는 네. 그런 신뢰감을 주는 플롯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뭐야 뭐 다 본 것 같아 어디선가 본 영화 같아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이게 이제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 먹고 중간까지 봤는데 네. 영화를 다 보고 난 저의 소감은 완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클리셰를 빼먹을 수도 있지만 클리셰를 넣음으로써 탄탄해지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들 플러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나서 이제 최윤태 감독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이 당연히 생기는 그런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제 양념 삼아 집어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네. 뭔가 하면 러브라인일 텐데 좋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들을 보면 러브라인하기에 딱 좋은 인물이 있어요. 그 정호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둘이 같이 야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수인 이 주인공이 훨씬 더 야구를 잘했지만 얘가 이제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와서 몸도 막 커지고 이러면서 실력도 약간 역전이 된 것 같고 네. 그런 이제 둘의 묘한 관계가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러브라인 넣어주면 뭔가 양념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심히 춤하고 노래를 연습하는 방글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방글이를 또 남자로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또 역시 러브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 영화들 그렇게 만드는데 이 감독은 그런데 눈도 돌리지 않고 네. 이 두 사람은 그냥 친구 관계인 거예요. 살짝은 돌리던데? 어떻게? 선물도 주고받고 그러던데? 아, 그걸 또 썸으로 보시는군요. 아, 선물. 아, 네네. 네. 저는 그 장면이 정말 감독의 필살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호가 주수인한테 선물을 합니다. 네. 매니큐어를 선물하잖아요. 주수인 잠깐만. 그 매니큐어인데 너클볼 같이 손톱으로 던질 때 보호용으로 바르는 거야. 그래. 이거 바르면 예뻐져? 아니, 이건 예뻐지는 거 아니야. 그럼 안 예뻐져? 이건 그냥 단단해지는 거야. 이 영화는 주수인이 예뻐지려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주수인이 단단해지려고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매니큐어를 그렇게 선물한 거기 때문에 약간 눈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네. 어쩌면 감독의 정확한 어쩌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품을 통해서 어떤 주제나 방향에 한 맥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었을 텐데요.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장르적인 화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 영화로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오셨으니까. 네. 아까 또 사인을 하시더니.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런 식에서 이제 하이틴 주인공이 나오면 성장 영화로 가게 되죠. 네. 그리고 또 가족 영화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여성 영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야구를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네. 그 어떤 측면에서 봐도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 영화의 측면, 뭐 가족 영화의 측면, 그럼요. 성장 네. 영화의 측면. 그러니까 이 모든 면을 다 약간 매끄럽게 깎아놓았기 때문에 많이 본 듯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단단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꿈을 향해서 막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온 세상이 소녀를 응원을 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영화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너 뭐해? 그럼 뭐 하려고? 150 던지면 프로 갈 수 있잖아요. 뭐? 재구 좀 안 돼도 일단 150만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 영화를 보면 한 그 어린 소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응원해서 그걸 마침내 길로 나가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고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그 강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은 사실상 주인공인 주수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길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되면서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꿈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되짚어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네. 사실은 영화가 좀 달리 보는 구석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순이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깨우침을 주기도 그렇죠. 하고 서로 연결 지어지는 관계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전 이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자막 같은 곳에서 실화라는 얘기가 안 나와서 저는 그 지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 영화가 실화였다면 네. 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실화가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거봐 실화가 아니네. 여자가 어떻게 프로 구단에 들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벽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건 맞는 것 네. 같고요.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실제로 고등학교 야구팀에 최초로 진학을 했던 그런 어떤 선수를 모델로 삼기는 했고요. 어찌됐건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수인의 주변의 인물들이 다 꿈에서 실패한 인물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진태는 일단 프로야구 팀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사실은 이런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버지도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왜 내 인생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난 뭐 처음부터 네 엄마였는 줄 아니? 엄마는 이 생활고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꿈을 접은 것처럼 보이고, 친구 방글이도 역시 오디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매진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극 중에서 수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인물들 간의 관계가 이 영화가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재미있는 대사가 진태가 나 프로팀 근처에도 못 가봤어. 내가 대신 가줄게요. 그럼 되잖아요. 둘이 무슨 관계인데 대신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쩌면 이 영화 속의 관계가 맞아요. 주수인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신 꿈을 이루어주는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수인을 응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신을 응원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태가 수인을 응원할 때 사실은 강속구에만 집착하지 말았어야 할 자신의 과거를 응원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야, 뭐? 내가 너처럼 실력 없는 스카우터들 때문에 프로 못 간 거 알아? 뭐가 실력이었어? 너 그때 최고 구속 얼마 나왔는데? 어? 너 정도 구속으로는 프로 뭐다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본다면 이야기들이 좀 재밌게, 더 재밌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진태라는 인물은 사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네. 뒤로 물러서고 싶지만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진태라는 인물이 처한 처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퇴양난. 네. 진퇴양난 아니죠. 아니에요, 진퇴양난.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굉장히 제일 재밌는 어떤 그 시나리오적인 작법 측면에서 이건 참 진짜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는 게 뭔가 하면 사용하는 구질에 관한 문제예요. 네. 원래 수인도 투수로서 본인이 주목받기 시작한 게 중학생이 134km를 던져? 원래 강속구 투수였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더 컸었는데 키도 더 컸었고 야구도 더 잘했었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몸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성장이 멈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야구는 무조건 강속구, 속구로 150km 이상을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수인조차 야구에 대해서, 투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우회적인 방식으로 돌파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너클볼이지 않습니까? 네 장점이 뭐야? 회전율이 높은 공을 가졌다는 거잖아. 우린 그걸 이용해서 너클 같은 우회전 구질을 섞어서 타자의 타이밍이나 밸런스를 무너뜨리자는 거야. 너클볼은 부상당한 선수들이나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다른 선수들처럼 힘이나 속도로 이길 수 있어? 그래봤자 결국 더 빠른 사람이 이길 건데. 네가 공을 빠르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던진 공을 타자가 못 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도 너클볼 투수 드래프트나 트라이아웃에 선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세요? 너가 처음으로 선발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너클볼이라는 설정은 사실은 수인이라는 설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프로야구 역사상 여자 선수가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과
너클볼을 구사하는 투수가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상 겹치게 되어 있고 이 얘기는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야구 선수는 남잘해야지라는 고정관념을 수인이 통과하는 것을 야구의 구질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착점이죠. 우리가 어떤 코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감독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코치나 감독이 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주수인의 특기가 뭐냐? 볼 회전력이란 말이에요. 볼 회전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구종을 개발시켜주는 게 감독과 코치의 일이라면 어때요? 아까보다 좋아졌다. 그쵸? 뭐야? 공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나 못 받을 뻔했어. 진퇴가 필요했던 순간이야말로 바로 그 볼 회전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어떤 그 지적 같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윙과 진퇴가 아주 잘 맞는 그래서 콤비네이션을 이뤘던 장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따로 잘 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스토리를 잘 묘사하고 두 가지를 얼기설기 붙인 영화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네. 가지가 딱 붙어 있다는 얘기고. 아씨 뭐야? 잠시만요. 타임. 미트 큰 걸로 바꿔야 돼요. 야, 100kg 겨우되는 것도 못 받아가지고 그걸 바꾸냐? 그게 아니라 너클볼 던지잖아요. 너클볼만 전문으로 받는 포수들도요. 작은 미트로는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상대가 허치게 만드는데 그때 던진 공이 너클볼이 오히려 아니에요. 직구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처음으로 그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저 선수는 그러니까 속구가 아니라 너클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직구를 던져서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데 저 투수는 너클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뒤집어서 사실상 네. 한 방을 먹임으로써 자기가 승리를 얻어내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죠. 이 영화는 주수인이라는 야구 선수가 프로 구단의 문을 두드리는 트라이아웃을 하는 이야기인데 전 트라이아웃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를 세상에 밖에 꺼내서 트라이해보는 거잖아요. 네. 문을 두드려보는 건데 네. 문을 두드려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수인이 혼자 트라이아웃 해보는 이야기여서 어쩌면 힘든 사람들에게 응원을 하는 그런 영화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최고의 장면 또 최고의 한 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제가 꼽은 이제 최고의 장면, 좋은 장면 참 많은데 네. 뭐라 그럴까 영화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나오는 어떤 사파 같은 게 있죠. 굉장히 고지되어 있는 슈퍼가 있고요. 어떤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혼자 먹는 장면. 그 장면 굉장히 서주 아이스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 너무 좋아하거든. 네. 그 전 색깔만 봐도 알아요. 그래요? 하얀색에 약간 줄무늬 있는 그 서주 아이스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제품이 지금도 나온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네. 일부러 공수해와서 20개를 갖고 왔다고 하고요. 그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네. 그중에 19개를 이주영 씨가 드셨대요.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부럽다. 근데 그날 너무 추웠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남은 걸 감독이 드셨다. 감독님 너무 하시네. 다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느낌 때문에 일부러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굉장히 마음 아픈 추억이 엄마가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예전에 네가 지금 수영이보다 어릴 때 같이 전철 타고 집으로 가는데 네가 앞에 앉은 애가 아이스크림 먹는 걸 빤히 쳐다보는 거야. 그냥 하나 사주면 되는데 돈이 아깝더라고. 아이스크림 하나가 뭐가 그렇게 비싼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는 건데 그 장면을 할 때 어떤 그 이주영 씨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무심한 듯 굉장히 강인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 아픈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 장면을 또 굉장히 서정적으로 찍히기도 했잖아요. 제가 또 그런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다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서주 아이스바라는 건 큰 의미가 있다. 굉장히 심플한 아이스바거든요. 다른 가향되거나 첨미된 것들이 많은 아이스크림 따로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우유의 맛을 살린 그런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서주 아이스바야말로 주수인을 닮았다. 그러고 보면 주자가 들어가요. 네. 예. 네. 주 들어가면 되게 많을걸? 아무튼 서주 아이스바야말로 주수인의 단순 명료하고 직구 스타일의 야구 경기 스타일을 닮았기 때문에 서주 아이스바야말로 딱 어울리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주 아이스바여야만 했다. 그렇죠. 네. 월드콘도 괜찮았겠다. 그거 좋았어요. 월드콘도. 네. 네. 제가 뽑은 최고의 한 줄은 네.
이 영화가 여성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라인이 있습니다. 뭐죠? 학교에서 주수인을 도와주는 코치 선생님 계십니다. 아, 예, 선생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저 일본어 가르치시는 김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께서 그 저 여자 야구팀에서 운동을 하죠. 아직 근데 국가대표라고. 예, 여자야구 국가대표예요. 일본 선생님이기도 하고 네네. 여성 야구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세요. 네. 이 사람이 주수인을 도와줍니다. 네. 캐치볼도 해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주수인을 이끌어주었다면 뒤에 가가지고 주수인을 꿈꾸는 또 한 사람의 여성이 이 고등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냅니다. 우리 팀에 입학할 선수야. 그 친구 책상에 온통 네 사진이래. 네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었던 거야. 어쩌면 그 세 명의 여성이 한 줄로 이어지는 이 한 줄이야말로 이 영화가 품고 있는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 명이 이루고 있는 한 줄이 저는 최고의 한 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